네, 공업수학, 이산수학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업 시간에 동영상 많이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좀 보긴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동영상만 봐도 자기가 좀 노력을 하면 예습 복습을 통해서 자습으로 이번 학기 공부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원하는 만큼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목표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많이 참고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2장의 뒷부분 2.4절, 2.5절을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죠. 2.4절의 시작이 이런 그림으로 이루어지죠. Application Digital Logic Circuits입니다.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그림들을 많이 봤던 그런 거예요. 좀 익숙하죠. 네. 여기 지금 보이는 이렇게 생긴 것이 스위치라고 불리는 것들이고, 요건 전구, 라이트 벌브, 요거는 배터리, 파워죠. 전력이 생산되는 곳. 그래서 스위치를 우리가 이 상태를 연 거라고 하고 오픈이라고 하고 이렇게 누르면 선이 연결되면 그걸 클로즈라고 합니다. 클로즈가 돼야지 전기가 통하죠. 생각해보면 스위치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배터리로부터 이 전구에까지 전기가 통하게 해서 이 회로가 이렇게 전기가 통해서 얘가 불이 땅 들어오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한 스위치 연결 방법이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어요. 요거를 시리즈 스위치스 혹은 시리얼 스위치스, 한국말로는 직렬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두 개가 다 연결돼야지만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스위치가 이 두 개를 이름을 PQ라고 한다면 둘 다 닫았을 때 얘를 이렇게 콕콕 눌렀을 때 전구가 라이트 벌브의 스테이트 상태가 켜짐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경우는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해요. 선이 끊어지니까 그 경우는 다 오프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요거는 뭐 AND랑 같죠.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이건 시리얼 스위치는 직렬 스위치는 AND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패러렐 스위치는 스위치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선이 중간에 이렇게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클로즈드 눌러줘도 스위치가 전체적으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선이 다 연결된 상태가 돼서 전구가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클로즈드가 돼도 다 불이 켜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아는 OR과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AND 혹은 OR을 배웠는데 그 개념을 실제 물리적인 전기 회로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눌러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면 전기를 통하게 해서 불이 켜지게 해라.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됐는지 나한테 보여줘라. 혹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되면은 전구에 불이 켜지게 해서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된 게 있는지를 나한테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AND랑 OR을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전기적 회로를 만든 겁니다. 지금 2.4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설명하고 다시 제목을 얘기를 하면 디지털 로직 서킷이라 그래서 디지털 전자적인 신호로 0, 1 신호로 논리적인 것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배운 논리적인 내용들을 명제들을 어떻게 실물로 전기 회로로 전기 회로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를 이제 다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양한 회로도의 심볼을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갈 겁니다. 제일 그 기본이 되는 게 이 AND와 OR 서킷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블랙박스 앤 게이츠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자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인풋 시그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입력값이 뭐 P, Q, R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얘들을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합니다. 얘들이 뭐랑 같은 거냐면 스위치 같은 거예요. 얘들 아까 앞 페이지에서는 인풋 값이 두 개 있었던 거고 이제는 뭐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네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스위치들을 어떻게 하느냐, 누르느냐,
뭐 떼느냐, 그러니까 클로즈 되느냐, 오픈 되느냐에 따라서 이 PQR의 인풋 시그널이 바뀔 거예요. 인풋 값이 0 아니면 1 중에 하나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0은 좀 태블릿으로 할까요? 네. 네. 좀 써야 되겠네요. 네. 자, 네. 0은 이게 자꾸 또 익숙하지가 않아서 0은 아까 본 것 중에 스위치가 오픈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1은 클로즈드 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네. 다른 말로 하면 0은 우리가 true가 아니라 false에 해당하는 거고 closed는 true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값이 어떤 변수가 혹은 입력값이 혹은 출력값이 요 두 가지 값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아니면 1이라 그래서 요 정보 단위를 0 아니면 1의 단위를 가지게 되는 입력값 혹은 출력값을 비트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8비트 컴퓨터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쓰고 있는 컴퓨터는 다 64비트 컴퓨터죠. 64비트 컴퓨터라고 할 때 이 비트가 그 비트입니다. 정보 처리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가 8개 모이면 뭐 바이트가 되고 여러분들이 쓰는 뭐 메모리는 지금 뭐 기가바이트 수준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어떤 입력값이나 출력값이 0 아니면 1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비트로 이루어진 이 입력값이나 출력값들이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그런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즉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안에 회로가 어떻게 돼 있을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블랙박스입니다. 어떻게 돼 있을지는 모르는 어떤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에 따라서 아웃풋 시그널 이걸 잘 모르면 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본 전구. 네. 전구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거죠. 아웃풋 시그널이니까 왜냐면 얘도 비트라서 0 아니면 1이거든요. 네, 0, 1이에요. 0은 불이 안 켜진 거고 1은 불이 켜진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어떻게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전구 회로가 이렇게 저렇게 작용을 해서 아웃풋 시그널 전구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구성하는 전기 회로 로직 서킷을 만드는데 디지털 로직 서킷을 만드는데 되게 복잡한 회로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뭐 AND도 있고 OR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그렇게 스위치 그림으로 그리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특정 그림으로 심볼로 나타내자는 거죠. 네.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그리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AND를 이렇게 이 OR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배웠던 오퍼레이터, 로직 오퍼레이터 세 가지를 다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첫 번째는 NOT 게이트, NOT이죠. 네, 이런 물결 모양 NOT 게이트는 입력값이 하나죠. 네, 어떤 값이 오면 그 입력값의 반대를 출력을 하는 거니까 P가 오면 NOT P를 출력을 하는 거니까요. 그림은 삼각형의 앞에 요 동그라미를 붙인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비치가 F와 T에 해당하긴 하는데 여기선 0과 1로 나타내니까 TF의 인풋 아웃풋 테이블 요게 우리가 배웠던 트루스 테이블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배운 트루스 테이블이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뭐 TF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1, 0 이렇게 바꿔 쓴다는 거죠. 좀 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NOTP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NOT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이 0이 되고 0이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AND 게이트를 한번 살펴보면 AND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값이 필요하죠. P와 Q. 그 다음에 R은 이제 P and R이 되겠죠. P and Q가 되겠죠. P and Q가 되는데 이 계산을 하는 과정을 이쪽은 직각이고 이쪽은 반원 모양인 이런 게이트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AND예요. 뭐 이 안에 AND를 써줄 때도 있고 안 써줄 때도 있는데 뭐 그건 뭐 없어도 그냥 AND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보면 우리가 뭐 TT부터 TTF, FT, FF 이렇게 쓰던 걸 이제 1110, 0100 이렇게 씁니다. 좀 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아웃풋은 우리가 알다시피 둘 다 1이 될 때만 1이 되는 그런 AND의 성격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R 게이트, 뭐 역시 다 아는 거죠. 두 개의 입력값 P와 Q가 들어가면 R은 P, OR, Q의 성질을 갖겠죠. 그러니까 역시 11, 10, 01, 00에 대해서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 둘 다 0이면 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그림 모양만 잘 기억해 두세요. 예. OR은 약간 뭐 가오리 같다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연처럼 생겼어요. 하늘에 날리는 연. 네, 요게 지금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이트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그젬플 2.4.1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전기 회로를 디지털 로직 서킷을 그렸어요. 네. 실제 우리가 아는 회로랑은 조금 다르죠. 네. 각각의 스위치와 결과를 이런 식으로 도식화한 거니까 이랬을 때 determining output for a given input PQ가 인풋 값이 존재할 때 결과값 R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태블릿이 좀 더 편하겠네요. P와 Q가 0과 1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글씨를 좀 크게 한번 써볼게요. 크게. P와 Q가 0과 1이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고 너무 너무 굵잖아. 네. 여기에 0이 들어가고 여기에 1이 들어갔어요. 네, 좀 큼직큼직하게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NOT 게이트니까 0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네, 1이 나오죠. 네, Q는 그대로 선만 따라가니까 1이고요. AND 게이트에 1과 1이 들어갔으니까 R은 1이 됩니다. 그죠? 이 경우 R은 1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 회로를 뭐 여기서 그런 과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나타내면 여기선 P였고 여기선 not P였고 여기서 Q면 얘도 그냥 Q고요. 그러니까 R은 어떻게 됩니까? not P와 Q를 AND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P, Q, R 세 개가 입력값이 들어왔습니다. 회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좀 더 복잡하죠. 1, 0, 1의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S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1, 0, 1 이렇게 세 개의 입력값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P와 Q가 OR로 연결되니까 1과 0이 OR로 연결되면 둘 중 하나만 1이 있으면 되니까요. 이 경우는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을 거치게 되면 1이 0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 R은 그대로 1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0과 1을 AND로 결합하니까 S는 0이 되겠네요. 이것도 회로를 한번 문자로 로직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여기는 OR이니까요. P, OR, Q가 될 거고요. 여기에 not을 거치니까 not을 써보죠. P, OR, Q. 그런 다음에 그 전체와 마지막에 R을 AND를 취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직접 한번 그려서 계산을 해보시고요. 네. 간단하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면 불리한 익스프레션 앤 서킷이라 그래서 방금 했던 거랑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방금 그 P, N, Q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던 걸 불리언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래요. 로직 익스프레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에서 이 장에서는 불리언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불리언 엘지브라, 부대수라는 걸 배우는데 그거랑 조금 달라요. 그때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로직 익스프레션이라고 저는 이번 수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뭐 로지컬 익스프레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로직 스테이트먼트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앞부분의 내용과는 가장 정확한 일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example 2.4.3은 방금 제가 이제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연습을 해본 것처럼 이 회로를
우리가 아는 심볼, 논리 심볼로 한번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수식처럼. 그러면 뭐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해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펜이 너무 굵으니까 조금만 가늘게 해볼게요. 4.9 정도면 되려나? 자, 그럼 A의 회로를 보면 좀 복잡하죠. P와 Q만 들어갑니다만 꽤 복잡합니다. 첫 번째 OR을 보면 P가 들어와 있고요. 살짝 써볼까요? Q가 들어와 있는데 OR로 연결되니까 여기는 P, OR, Q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래쪽은 P와 Q가 역시 들어와 있는데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P, AND, Q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또 not이 있네요. not이 있어서 이 전체에다 not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P, AND, Q에 not을 취했습니다. 자, 그럼 POR Q와 not P and Q를 서로 AND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P, N, POR Q와 AND not P, N, Q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연산이 의미하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 기호는 기억나나요? 혹은 이렇게 썼었죠? 바로 exclusive OR입니다. exclusive OR. 네. exclusive OR가 요런 디지털 로직 서킷으로 나타나요. 디지털 로직 서킷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를 보시면 입력값이 3개네요. P, Q, R 3개인데 제일 처음에 첫 번째 AND 연산은 뭐 P와 Q를 그냥 하면 되죠. 네. P, N, Q. 두 번째는 R을 그냥 not을 취했습니다. not R. 그런 다음 그 둘을 다시 AND로 묶었죠. 따라서 P, N, Q, N, not R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역시. 네. 이렇게 P, N, Q, N, not 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디지털 로직 서킷을 거꾸로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직접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example 2.4.4 construct circuits for the following boolean expression. 네. 이건 제가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일부러 답을 만들어 놓은 거죠. not P and Q or not Q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우선 여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AND가 들어가야 돼요. AND. 그런데 한쪽은 Q고 한쪽은 Q가 들어왔고 다른 한쪽은 not P가 들어와야 되니까 P가 들어오다가 not을 거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거 할 때 역시 태블릿이 편하네요. 네. 여기에서 P가 들어오다가 여기서 not P가 돼버리고 Q는 그대로 들어오니까 여기가 not P and Q는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not Q와 OR을 해야 돼요. OR 게이트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한데 그 다음 not Q가 들어와야 되니까 Q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서 not Q로 변하죠. 네.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다 만나면 not P and Q or not Q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이 요 식을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이 아래쪽은 뭐 책 보면 알겠지만 그냥 다 AND로 연결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개를 AND를 그리면 돼요. AND 한 다음에 P랑 Q랑 AND 하시고요. R이랑 S랑 AND 하시고요. 네, 그것들을 다시 모아서 또 AND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나온 걸 또 T랑 또 AND를 하시면 돼요. 네, 뭐 어렵지 않죠. 네, 이건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별로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simplifying combinational circuits. 좀 복잡한 걸 그럼 간단하게 해보자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PQ가 있을 때 입력값은 두 개인데 회로가 엄청 복잡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게 있는데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얘를 이렇게 식으로 바꿔서 simplifying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input output 테이블 만들어서 일일이 다 넣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을 하려면 얘를 우선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P는 첫 번째 end에서 P는 그냥 P로 들어가고요. Q는 not Q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end를 지났을 때 P and not Q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end는 P와 Q가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P and Q가 되겠네요. 그죠? OR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좀 복잡하지만 조금 가늘게 써야겠네요. P and not Q와 P and Q의 OR로 연결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계산한 것이. 그 다음 마지막 줄을 보면 얘는 Q가 이렇게 도착해서 가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는 Q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럼 R은 얘네들을 결합을 한 거죠. 뭘로? AND로. 그래서 P and not Q or P and Q and Q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이쪽 게 먼저예요. OR이든 AND든 먼저 나오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안 헷갈리려면 이렇게 먼저 괄호를 한번 더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식이 지금 여기 밑에 나타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단순화할 거냐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일단 볼 수 있는 게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공통적인 요소. 이 대괄호는 아니지만 제일 큰 바깥쪽 괄호 안쪽에 거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를 보시면 또 이 펜이 어떨 때 펜이 이렇게 멍청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P and Q, P and not Q, P and Q 할 때 요 P and 부분이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분배 법칙 distributed law를 거꾸로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P and Q를 앞으로 빼내고 나머지 남는 것들 not Q와 Q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Q와 Q를 가져오죠. 뒷부분은 그냥 쓰고요. not Q와 Q를 OR로 쓰면 한쪽이 1이면 한쪽은 0, 한쪽이 0이면 한쪽은 1이니까 항상 true가 되겠습니다. 네. 얘가 T면 얘가 F, 얘가 F면 얘가 T. 그 P and T 하면은 얘가 T일 때는 T면 T, 얘가 F일 때는 FT면 F. 그래서 자기 자신과 항상 같은 값이 돼요. 그래서 P가 되죠. 네. 이것도 우리 그 규칙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P and Q예요. P and Q. 그러니까 이 복잡한 회로가 사실은 뭐랑 같다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게 사실은 P, Q. 요거랑 같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를 또 다른 방법인 인풋 아웃풋 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 아웃풋 테이블은 색깔이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PQ에 1을 넣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1을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P는 1이고 Q는 not Q가 지금 넘어오니까 여기서 0이 돼요. 1과 0을 AND하면 0이죠. 그죠? 네. 이쪽은 한편 PQ가 그대로 넘어오니까 1이니까 AND해도 1입니다. 0과 1을 OR을 처리하면 1이죠. 그죠? 네,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니까. 그 다음에 Q가 그대로 오니까 Q는 지금 1입니다. 1과 1을 AND하면 1이죠. 따라서 첫 번째 칸은 1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1과 0이 입력된 경우를 볼까요? 1과 두 번째는 얘를 지워야겠네요. 0입니다. 그러면 P는 그대로 가고 not Q가 1이 됐습니다. 이번에 1과 1이 AND가 되니까 지우개가 왜 안 먹죠? 얼추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1이 됩니다. 이쪽은 PQ가 1과 0이니까 1과 0이 그대로 들어가면 AND니까 0이 돼요. 1과 0이 OR이 되면 그대로 1이 되고요. Q는 지금 0입니다. 그래서 1과 0이 AND로 계산되면 0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됩니다. 세 번째 0과 1을 하겠습니다. 중복으로 해도 자꾸 글씨가 안 먹으니까 이번엔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네요. 조금만 크게 해서 이번엔 0과 1을 해보겠습니다. 0, 1. 그럼 P가 0이고 Q는 1인데 not Q로 들어가니까 0이 됩니다. 0, 0이니까 AND가 0이 되고요. 이쪽은 PQ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0과 1입니다. 0과 1이 AND를 취하면 0이 되죠. 역시 0과 0을 OR로 취하면 0입니다. Q가 현재 1이죠. 0과 1을 AND를 하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것도 0입니다. 네 번째 것도 뭐 볼 필요가 없는 게 네 번째 것도 뭐 0, 0이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쪽으로 Q가 0으로 가는 순간 AND라서 바로 0이에요. 네. 그래서 1, 0, 0, 0. 그래서 결과를 보면 잘 안 보이는구나. 네, 이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네요. 네. 1, 0, 0, 0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얘가 결국은 AND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AND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simplifying 하는 방법이 이렇게 식으로 계산하는 거랑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랑 인풋 아웃풋 테이블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이제 좀 처음에 이걸 쓸 때 귀찮고 공식을 쓰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인풋 아웃풋 테이블 만드는 것 자체는 아무리 복잡해도 여러분들이 침착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결과가 1, 0, 0, 0 혹은 뭐 0, 1, 0, 1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0, 1, 0, 1 나왔어. 이건 뭐예요? 뭐랑 같은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Q의 반대니까 not Q랑 같아요. 이런 걸 빨리 눈치를 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좀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둘 다 잘 섞어서 해보거나 시간이 남으면 둘 다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좀 다른 종류의 게이트들을 계속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NAND랑 노알 게이트입니다. NAND는 not AND를 의미합니다. not AND. AND를 한 거에다가 not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not에 보면 앞에 보면 not에 보면 요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AND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not P and Q라는 의미가 되고 요걸 기호를 이렇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기호로 쓸 때는 요 세로로 밑으로 줄을 쫙 그은 것 씁니다. 그걸 셰퍼 스트로크라고 불러요. 셰퍼 스트로크로 씁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테이블에서는 원래 인풋 아웃풋 테이블에서는 AND는 1, 0, 0, 0이었잖아요. 1, 0, 0, 0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다 not을 취하니까 0, 1, 1,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NAND가 되겠죠. NOR 같은 경우는 역시 not OR입니다. 그래서 OR을 한 다음에 not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역시 OR에다가 원래 OR 게이트 모양에다가 얘를 살짝 요 not의 앞에 있던 얘를 살짝 붙입니다. 그래서 얘도 일일이 다 기호로 쓰기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씁니다. 요거를 피어스 에로우라고 합니다. 피어스 에로우 다 사람 이름이에요. 피어스 에로우를 그려서 나타내고 계산은 역시 OR은 1110이었는데 원래 OR은
그거에다 낫을 붙였기 때문에 000일이 됩니다. 이게 노아가 되죠. 그래서 example 2.4.7은 얘들을 실제로 이용해 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보면은 rewriting expressions using the Shepherd stroke가 나옵니다. Shepherd stroke. Shepherd stroke가 방금 얘기했지만 요 and거든요. land거든요. land를 이용해서 뭘 나타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연수 문제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몇 개 더 풀어드리겠지만 용제에는 상당히 예제로 나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P or Q가 P NAND P, Q NAND P의 NAND로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간단한 데서 복잡한 데로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복잡한 데서 간단한 쪽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 돼. 네, 요게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네. P or Q가 P NAND P, Q NAND P의 NAND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정의에 따라서 P NAND P를 P AND 왜 이러냐 이게 한 번씩 이러네 자꾸. 네. P AND P에 not을 쓰고요. Q NAND Q니까 Q와 Q를 AND 한 다음에 또 not을 쓰겠습니다. 네. 근데 P AND P는 그냥 P죠. 이만큼을 생각을 하면 얘는 그냥 다 지우고 P가 되는 거고 얘도 다 지우고 그냥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not P, not Q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럼 not P와 not Q의 NAND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역시 NAND의 정의에 따라서 두 가지를 not P와 not Q를 AND로 결합한 다음에 그 바깥에다가 역시 not을 써주면 됩니다. 이제 뭘 쓰면 되냐면 이 not을 안으로 보내야겠죠. 예, 안으로 보냅니다. 뭐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예,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잘 안 보이네요. 화면이 좀 엉난데.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not P와 not Q의 OR이 됩니다. AND가 OR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not P는 더블 리게이션이니까 P가 되고 not Q도 Q가 돼요. 예, 그래서 최종 결과는 P or Q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잘 만든 사실 뭐 문제를 위한 문제라서 좀 문제가 꼬아져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차근차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입력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 딱 한번 써줬고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 적당히 괜찮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가 끝났습니다. 2.4절이 끝났고요. 잠시 후에 또 2.5절부터 계속 강의를 할 텐데 그 2.123에서 우리가 논리적인 그 명제들을 다 배웠고요. 논리 명제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배웠어요. 뭐 아주 상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웠고 분량이 적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실제 세계에 어떻게 이용되느냐를 좀 익혀나가는 과정이 2.4와 2.5에 있는데 2.4에 이제 있는 내용이 방금 살펴본 요 회로를 그리는 거였고 2.5에는 제가 첫 시간 소개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되게 재밌고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그 계산기를 만드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12345를 다 배우면 우리가 로직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것들을 다 익히게 되는데요. 기초적인 것들을 다 익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혹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 있는 그 우리과 학생들이 있다면 SMSCP 교육에서 되게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논리 회로에 관한 것들이에요. 디지털 로직 서킷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진도를 다 나가고 리뷰를 할 때 그 SMSCP 교육에 해당되는 그 문제들도 같이 예제로 몇 개 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교육 과정을 듣게 되면 이 내용이구나 하고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뭐 새로운 내용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조금 다르게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 동영상 잘 보고 나서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복습을 하길 바라고요. 잠시 후에 2.5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